안녕하세요. 장사의 법칙입니다. 방송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녹음된 자기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그 어색함 아직 적응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장사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됐을 경우 몇 가지 노하우를 말씀드릴 거고, 또 제가 실제로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제 장사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게 어찌 보면 10마디 말보다 더 와닿을 수 있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 들어갈게요. 여러분이 실제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오픈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된다. 그럴 경우 매장 내 손님한테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장님은 가게 손님들의 반응을 살핀다고 가게 앞에 차를 바짝 대놓고 식사하러 들어가실 때 나오실 때 손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몇 시간씩 듣는 사장님도 계셨고요. 모자 꾹 눌러 쓰고 사장인 줄 알면 얘기를 잘 안 하니까 엘리베이터를 손님하고 같이 타고 도대체 우리 가게를 뭐라고 평가하는지 오시는 손님 가시는 손님 수십 번씩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또 어떤 사장님은 손님 옆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파티션으로 막아놓고 음식이 나오기 전, 음식이 나왔을 때, 그리고 먹을 때, 또 다 드시고 난 반응,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모니터합니다. 뭐 이 정도로 노력하면 가게 문제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손님들의 진솔한 음식 맛 평가부터 가게 청결, 서비스, 모든 문제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주방에 계시다면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아무튼 저분들은 정말 대단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러셨을까요?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하는 말들, 그건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아니고 독입니다. 자, 아무튼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가게 손님에게서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찾았으면 내가 개선이 될 능력이 되면 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벅찬 문제들일 거예요. 뭐 맛이 부족하다든지 거래처 식자재 문제라든지, 특히 식당의 기본은 맛인데 이게 갑자기 맛있어지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맛있게 했겠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한 가지는 롤 모델이었던 잘 되는 동종 업체를 찾아가라.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절대 잘 안 되는 가게 사장님은 찾아가지 마세요. 서로 대화하면서 장사하는데 죽겠다느니 마치 장사 안 되는 게 당연한 듯 이야기하게 됩니다. 서로서로 에너지 떨어지는 얘기만 하게 됩니다. 자, 물론 제가 첫 방송에 카페 활동을 꼭 해보라고 했는데 카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장님이 계시다면 더 좋습니다. 일단 친분이 있으니까 좀 장거리라도 바람 쐬러 갈 겸 꼭 다니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 이도저도 없으시다면, 자, 예를 들어 내 가게가 삼겹살집이다. 내가 삼겹살집을 시작한 롤 모델인 삼겹살집이 있을 겁니다. 꼭 있어요. 나도 저 집처럼 잘 돼야지 생각했었던. 그럼 거기 사장님을 찾아갑니다. 사장님이 없거나 안 만나주면 다음날도 한번 더 가봅니다. 사장님과 커피 한 잔만 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기다립니다. 창피합니까? 쪽팔립니까? 전 재산이 걸려있는 분이 많을 텐데, 그리고 그건 창피라는 단어보단 노력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죠. 그리고 그분께 저 사장님 가게 보고 저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장사 시작했습니다. 근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어쩌고 저쩌고 정말 인생이 좀 암울하고 답답해서 찾아왔습니다 하면 인생 상담을 하러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 보고 차렸다는데 약간 책임감도 생기고 뭘 좀 도와줘야 되나? 이게 냉면집처럼 레시피가 생명인 업종은 비법을 알려준다는 게 어렵죠. 그치만 웬만한 업종은 웬만큼은 가르쳐 줍니다. 주변 바로 옆에 경쟁업체도 아닌데 안타까워서라도 알려줄 겁니다. 진실한 노력은 통하게 돼 있습니다. 친해지면 소주도 한 잔 마시면서 직원 관리 노하우나 운영 노하우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 되면 직접 우리 가게로 모셔서 개선점도 물어보고. 업종이 틀리면 100% 조언을 해줄 수가 없어요. 동종 업계에서 잘 되는 사장님 해주시는 진단만이 현실적으로 가장 정확합니다. 그분이 그냥 성공한 게 아니에요. 무슨 업종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가게 살리기 시작이에요. 이 정도 노력은 기본입니다. 근데 이 정도도 안 하고 접으시는 분들이 반도 아니고 대부분 안 하시고 장사를 접어요. 어떤 분은 장사 상담을 간판 사장님한테 하는 분도 봤고 부동산 사장님 찾아가는 분도 봤어요. 아니, 왜 거길 갑니까? 가게를 놓으려고요? 번지수가 틀린 겁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하신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저 그랬던 요리를 이제는 먹을만해가 아니고 맛있어졌어가 돼야 돼요. 무뚝뚝했던 직원들이 문제였었다면 활기찬 직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직원들이 안 따라준다면 바꿔서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손님들 입장에서 그동안 별로였던 가게 이미지를 조금씩 개선한다고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갈아엎으란 소리죠. 간판도 바꾸고 현수막도 크게 걸고 에어 간판도 바꿔보고 전단지도 돌리고 한꺼번에 그거를 한 번에 터뜨려야 됩니다. 그게 벅차면 못할 것 같으면 사실은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깔짝깔짝 바꿔봤자 이미지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저도 다 실패해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바로 제 첫 장사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0대 중반쯤? 기억도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친구가 동대문 밀리오레에서 장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때 밀리오레가 생긴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나? 전국에 핫 이슈였었죠. 웬만한 백화점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손님이 바글바글했고, 근데 거기서 장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제대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고, 패션에 패자도 모르는 시골 촌놈이 재밌을 거라는 생각에 서울 올라갔어요. 제 기억에 1, 2, 3층 여성 의류, 4층 남성 의류, 5, 6층 잡화 코너, 7층 식당 아마 이런 식이었는데, 저희가 할 게 잡화 코너라 5, 6층을 해야 되는데 5층은 이미 입점이 완료된 상태였었고 6층은 빈 곳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보증금 500에 월 45만원 정도? 그 정도로 얻었고, 잡화 코너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가방, 지갑, 그리고 벨트, 액세서리 이런 거였는데, 동대문 도매상가나 디자이너 클럽 이런 곳에서 물건 사입해서 팔면 된다고 하니 그런 줄 알고 올라갔죠. 근데 웬걸 밀리오레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이미테이션의 거대 시장이었어요. 오시는 손님 대부분이 명품을 똑같이 만든 이미테이션 아시죠? 그걸 구하러 오시는 손님이었어요. 별 수 있나요? 도매 거래처에 물어보기도 하고 나이가 비슷한 상인들끼리 술자리도 만들고 해서 거래처를 하나씩 소개받습니다. 007 첩보작전 하듯이 골목골목 들어가서 누구누구 만나고 접선해서 거래된 적도 있고요. 이미테이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소개시켜준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뛰다 보니 약 몇 달 만에 거래처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런 양질의 거래처들이 판매량이 없다면 유지가 될까요? 많이 팔아야 거래도 유지되고 단가도 맞춰줍니다. 근데 알고 보니 5층도 잡화, 6층도 잡화 코너인데 6층 오시는 손님은 5층 싹 돌고 마음에 안 들어서 한 층 더 올라오는 손님인 거였죠. 그러니까 100명이 잡화 손님이면 이미 5층에서 70%는 샀어요. 구입하지 못한 나머지 30% 까다로운 손님들만 6층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어쩐지 6층에 빈점포가 많더라고. 이거 봐라.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지? 일단 5층을 내려가 봅니다.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잡화 장사꾼이 다 모여있어요. 한 층에 200여 개 점포가 입점돼 있는데 5층이라고 그게 다 잘 되냐? 잘 되는 데만 됩니다. 그럼 잘 되는 매장 몇 곳을 선정해서 유심히 관찰합니다. 저 매장은 왜 잘 될까? 싸게 파나? 물건이 좋나? DP를 잘하나? 손님 응대를 잘하나? 삐끼를 잘하나? 매일 갑니다. 아니 시간 날 때마다 갑니다. 잘 되는 집에 잘 되는 이유를 알 때까지 갑니다. 대놓고 어떻게 장사하는지 가게 앞에서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선정해놓은 매장에 바로 연매장과 친해집니다. 연매장은 보통 안 바쁘거든요. 캔커피 하나 사들고 자주 놀러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정보도 얻고 그리고 그 가게 사장님을 통해서도 옆집 대박 매장 정보를 얻습니다. 어느 대박 매장은 DP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럼 난 그 매장에서 DP를 배워서 조금 더 예쁘게 해보는 거예요. 어느 대박 매장은 삐끼를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럼 그 매장에서 삐끼 하는 법도 배웁니다. 손님이 지나가면 MCM, 프라다, 루이비통, 버버리, 베르사체, 까르띠에, 샤넬, 페라가 A급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마 제가 5, 6층 통틀어서 가장 빠르고 간결하게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멘트를 날리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제일 잘 된다는 매장의 장점만 다 가져오는 거예요. 아무 컨셉이 없었던 우리 가게가 조금씩 하나씩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손님이 지나가다가 제 멘트에 우리 매장 쓱 관심 보이면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하고 물어봅니다. 프라다에 관심을 보인다. 일단 불법이라 진열을 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뒤에서 숨겨놨던 프라다 가방을 하나 쓱 빼서 올려놓고 멘트를 날립니다. 그러니까 프라다에 삼각형 배지가 있는데 여기 R자 끝에가 두꺼우면 신상인데 이게 신상입니다. 같이 오신 친구분 건 아마 R자가 다를 겁니다. 그럼 같이 온 친구 가방 마크 보면서 정말이네? 자기네들끼리 그럽니다. 그러면 거의 넘어온 거죠. 이런 장사는 정보의 싸움이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장사꾼이 손님을 설득해서 물건을 팔 때 쾌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시기도 받았었습니다. 사실 시기의 대상이 된다는 건 장사를 잘한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옆집 매장 물건은 구경만 하고 안 사고 우리 매장에서 사면 옆 매장 입장에서는 조금 열받죠.
아마 6층에선 매출 거의 상위권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때 복학 문제로 다시 대전에 내려왔죠. 그때는 왜 그렇게 돈 욕심이 없었나 몰라요. 근데 복학해도 영 수업 내용이 들어오지 않고 무슨 일을 어떻게 벌려볼까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죠. 돈은 동대문에서 조금 벌어놓은 게 있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봄에는 대학가에 노점상들이 좌판식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액세서리 몇 분, 가방 몇 분, 옷 몇 분. 요즘은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이죠. 요즘도 있나 모르겠네요. 아, 그래, 이거다. 불과 몇 달 전까지 몸담았던 동대문이 생각납니다. 나도 노점을 해보자. 그 뒤로 미니트럭 라보를 중고로 구입합니다. 우위로 열면 날개가 펴지는 요즘 푸드트럭으로 쓰는 그런 트럭? 거기에 합판등을 사서 톱으로 자르고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예쁜 융천을 깔고 자파 코너를 열었습니다. 옆에 오시는 노점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죄다 자판인데 처음 노점하는 놈이 차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참 어릴 때부터 이놈의 추진력 하나는 존경스럽습니다. 이 동대문 경험을 토대로 저렴한 가방, 지갑부터 명품 이미테이션까지 대놓고 깔아놓고 장사를 했었죠. 그 당시 대전에서 저보다 이미테이션에 대해서 잘 아는 장사꾼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동대문 시장을 석권하고 나왔으니까요. 자, 농담이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지방의 대학생들이 명품 메이커를 잘 몰랐어요. 근데 다행히 지방대학교라도 서울 사는 학생들이 많아서 의외로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근데 옆에 노점 하시는 분들도 잘 돼요. 아, 그래? 아, 문득 스치는 생각. 마침 옆에 노점 하시는 분이 이스트팩, 잔스포츠 같은 등에 매는 캐주얼 책가방? 이걸 파시는데 신학기라 그런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수 하나 사들고 가서 요즘 경기는 어떠냐 등등 살짝 친해진 후에 이제 철수하실 때쯤 가서, 사장님, 저도 옆에서 가방 팔고 있는데 가방 종목이 겹치니까 사장님 파시는 품목을 저에게 좀 넘겨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중하게 여쭤봤는데 흔쾌히 물건을 대주시더라고요. 어차피 그분은 대학교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 여기만 안 오시면 된다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분께 몇 달 동안 그 종류의 가방을 받고 팔았었어요. 5,500원에 받아서 11,000원에 팔았으니까 꽤 짭짤했죠. 하루에 10개, 20개 팔았으니까 그 품목만. 또 이렇게 한번 해보고 나니까 액세서리 쪽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남대문 도매시장에서 떼온 물건으로 조그맣게 액세서리 코너도 있었어요. 노점 표신 중에 액세서리 파는 분께 찾아가서 똑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잘 나가는 품목만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엔 거의 독점식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차 한 대도 모자라서 옆에 좌판을 또 크게 두 개를 더 깔고 했었어요. 평균 50, 잘 되는 날은 100 가까이 찍었었어요. 싸게 팔았어도 노점이라 40% 정도 남았으니까 꽤 짭짤했죠. 그리고 여름방학 들어서면서 자판도 접고 이 사업도 접었죠. 사실 이런 식으로 대전에 대학교마다 다 깔아볼까라는 생각도 했었었는데 장사가 알바로 돌아갈까? 라는 생각도 들고, 또 2학기엔 또 어차피 장사도 덜 됩니다. 또 노점이 목표가 아니었으니까 어차피 공부도 안 할 거면서 한번 해볼 걸,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까지가 제 대학 시절까지의 장사 이야기였고요. 다음번엔 술집을 매출 상위 1%? 0.1%로 올렸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냥저냥 들을만 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대한민국에 장사하시는 모든 자영업자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